자, 이제 일로 가죠. 이 가장 등기된 원리 있죠? 이 가장 등기된 일로 가져오세요. 가장 등기된 권리를. 여기 지금 빨래줄 그려놨죠? 조금 길게 생겼다. 이렇게. 가져왔죠? 그럼 가장 등기된 권리 뭐? 2015년 4월 28일 날 내가 입찰할 경매난 이 부동산에 어디에서? 국민은행에서 가장 먼저 이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구나. 그러면은 딱 눈 찍고 갖고 이 가장 등기된 권리 있죠? 이것을 언능 묶어놓고 이보다 나중에 등기된 다 지워버리세요. 이것이 기준. 무슨 기준? 나보다도 임차인이 먼저냐 나중이냐 기준. 임차인이 나중에 있으면은 다 없어지고 먼저 있으면은 인수한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등기된 돈과 관련 권리를 딱 묶어놓고 그 다음에 등기된 싹 없애버리십시오. 그럼 정말 쉬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편의상 뭐라고 그래요? 말소 뭐야 그래요? 기준 권리 이렇게 그냥 불러요. 즉 경매되면은 낙찰된 주고 너부터 없어져라. 그러면은 이보다 나중에 등기된 걸 싹 없어짐으로써 낙찰자에게 깨끗하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라는 얘기. 그래서 가장 먼저 등기된 돈과 관련된 걸 언제나 이렇게 묶어 놓으세요. 거의 대부분 근저당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갑시다. 중요하니까 잘 해놓으세요. 자, 여기서 이 집에 임차인이 있을 수 있죠? 임차인이 있을 수 있어 없어? 근데 그 임차인 중에는 부자 임차인도 있고 가난한 임차인도 있대요. 부자 임차인들은 그런대로 여유가 있지요. 그러나 가난하게 사는 임차인들은 보증을 다 날리고 쫓겨나면은 어떻게 될까? 이 엄동설 안에 쫓겨나면 얼어 뒤지겠죠. 그래서 경매된 집, 잘래요? 경매된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 즉 나보다 먼저 전입했던 나중에 전입했던 이 집에 임차인이 있을 수 있죠? 그 임차에서 어렵게 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분명히 어렵게 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어렵게 산 사람한테 세 방이나 또 얻을 돈을 원래 이 낙찰된 금액은 내가 가져온 것이 원칙이에요. 그것이 무슨 변제? 우선 지금 적어드린 게 이게 중요한 용어예요. 그러나 이 우선 변제, 우선 쪽으로 맨날 이것밖에 안 해. 그래서 10번 들으면 이제 눈 감고도 해. 그럼 달라진 게 아니라 내일 또 다음에 맨 이것밖에 안 해. 그래서 답을 싹 쓸 수 있을 정도 되면 그때 나가시면 돼. 할 때마다 내용들은 싹 달라져. 이 악군 똑같아. 그 빨리 이해해 놓으면 돼. 그래서 경매될 때 낙찰된 금액은 원래 근저당까지 우선적으로 가져오는 거 원칙. 그래서 은행에서는 근저당 설정하죠. 근데 우선 변제받는 근저당보다 더 먼저 줄여요. 누구한테? 어렵게 산 사람한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 그 소리는 최우선 변제금.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이해해놓으라고. 씨앗 때문에 유찰에 낙찰에 기각에 그러니까 제발 매가 허간에 불어가 놔두고 좀. 이것을 내가 이 세 가지를 달성해야 다른 것들을 알지요. 그죠? 이것이 우리들 알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대체 보증이 얼마의 사람을 어렵게 사는 사람을 해서 얼마를 젊은 주라고 시방 얻을 돈을? 알 수가 없죠. 그러면 기준을 정해야 돼. 이때를 기준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때, 근저당이 설정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 표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임대차 보호법에. 이렇게 법에 다 명시를 해놨어요. 어렵게 산 사람한테, 어렵게 산 소임차가 그러겠죠? 세방 얻을 돈 제일 먼저 주세요. 그러면서 날짜, 여기 근저당 설정된 날짜. 그래서 지역별로 금액이 싹 틀려. 애우지 말고 저기 찾아가 들어가 봐. 그럼 근저당이 언제 설정돼요? 저기는 2010. 아따 봐봐. 언제요? 15년이죠. 그럼 이때네. 보증이 8천만 원 이하 사는 어렵게 산 사람이래. 언제? 이때. 그럼 그 사람한테 얼마 주라고? 얼마? 2,700. 자, 지금까지 해놓은 것 중에서 우리가 공부해서 한 거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죠. 지금 다 이 물건을 갖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 이쁘게 해놓고. 그럼 이제 등기등본 끝났어요. 이거 두 개 해야 돼, 이제. 제일 중요한 뭐? 그럼 임차 인나 봐야 되겠죠? 만약에 임차인이 나중에 있으면은 인수금이 있어 없어? 없어진다고 그랬잖아. 먼저 있으면은 인수할 수 있거든. 그럼 저기 임차인. 아따 10개, 100개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차인자 봅시다. 그래서 권리분석 무슨 분석이다? 임차인 분석. 임차인 있어 없어? 언제? 2000. 그러면 근데 먼저 들었죠? 언제? 2011년. 실제 사례요. 지금 경매는요 민방훈련 없습니다. 실전상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걸 반복하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술이라 부르는 것이고 그 기술을 배워가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걸 지금 원장님께 유튜브를 찍고 있거든요. 가셔서요 2번, 3번만 보십시오. 그러면 선수 다 됩니다. 그래야 다음 이제 오실 때 이번 이제 또 다른 거 해요. 어떤 것이냐면 좀 이따 해드릴게요. 2011년 언제? 5월 4일 날 누가요? 실제 상이죠. 김명숙 씨가 전입했네요. 실제 이름 나니까 적시 실명 정도예요. 그럼 이 김명숙 씨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 대항력이 있다 그래요. 대항력. 이 대항력이 이제 또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김명숙 씨의 보증금이 얼마예요? 얼마? 1억 8천만 원 됩니다. 그럼 잘 들으세요. 이 1억 8천은요 대항력 있죠? 그래서 이 돈 원칙은 낙찰자 뭐합니까? 다 물어줘요. 그러면 인수금이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하여튼 그래서 이것만 하면 싹 입찰가 쓴다니까. 제발 이것만 배워가셔도 돼요. 그러나 언제나 물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책자 22쪽 잘 따라오세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경매에서 핵심 중에 핵심. 뭐라고 써있어요? 거기에요? 자,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뭐라고 써요? 법원에서 가지고도 올 수 있다고 그랬죠? 가지고 오면 안 물어줘. 그래서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법원에서 가지고 오면 안 물어줘. 그래서 경매에서 핵심 중에 핵심은 임차인이 매주마다 이것밖에 안 해. 자신의 보증금을 법원에서 가지고 오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 방법이 몇 가지? 몇 가지?
우선 변제와 뭐? 우선 변제. 아셨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조금 신경 쓰지 뭐인지 이것을 배우는 것이요. 신경 쓰이는 것을. 자, 그러면은 이 김명숙 씨가 지 보증금 잘 들어요. 법원에 가져오면은 내가 물을 돈 없죠. 그럼 얼마 쓰고 물을 돈 없기 때문에 3억 7천 쓰고 만약에 1억을 물은다. 그럼 얼마 쓰고 2억 7천 쓰고 그래서 경매는 자기 빼기만 해도 돼.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여러분께서 방법을 몰라서 놓치고 하나도 잘도 못한다는 거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것만 배우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 김명숙 씨가 이 보증금을 법원에 가지고 온 지 낙찰자가 인수한 이걸 아는 것이 제일 중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은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뭐예요? 차체를 만들었어요. 차체를 만들었으면 이제 뭘 해야 돼? 엔진 내야 있죠? 엔진이 무엇이다? 나래야, 엔진이 뭐예요? 엔진이 이거예요. 뭐이다? 전, 제발류, 뭐예요? 전, 학, 배. 이것이 이제 심장 엔진 달았어. 엔진 달고 이제 키 키고 부르고 가면 돼. 뭔가 분위기가 썰렁한 것 같죠? 시우 뭐가 엔진이고 뭐가 차체라는 거예요. 자, 전입했어 안 했어요? 학제일자는? 배당요구는? 자, 잘 들으세요. 여기에 답이 이제 다 나옵니다. 여러분께서도 언제나 얘기 들었다시피 우리가 길을 헤맬 때 갈 길이 있고 길을 헤맬 때 뭘 보죠? 나침판을 보죠. 경매에도 나침판이 있다. 이 나침판만 잘 따라가면 다 해결된다. 경매 나침판이 있다는 혹시 아세요? 최우 선생님 뭐인데요? 여기에 답이 있어. 최우 선생님 뭐라고? 6천 이하, 8천 이하일 것. 그리고 8천 이하면 뭐 할 거? 배당 요구 할 것. 그러면 얼마 주라고? 2,700. 8천 이하일 것. 배당 요구 할 것. 근데 8천도 초과했죠? 배당 안 했죠? 그럼 줘 안 줘? 안 줘. 오선면제는 학증자를 받아놓고 배당 요구 할 것. 그래서 이와 같이 앞으로 이 나침판을 잘 이용하십시오.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니까 학증자는 있어 없어? 배당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면 웃음이 가자 못 가자? 못 가요. 그러면은 얼마 인수해? 1억 8천 인수금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억 8천 인수하죠? 그럼 얼마 쓰면 됩니까? 1억 9천 쓰면은 답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 얼마 썼어요? 얼마 썼어? 3억 2천 썼죠? 그래서 보증금을 몰수하고 미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매물건 낙찰받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 분씩 나와서 다 이렇게 답 쓰게 할 겁니다. 이 답을 쓸 수 있는 사람만 나갑니다. 들을 때는 마음대로 들지만 나갈 때는 절대 마음대로 못 나가. 함부로 나가면 알아서 하셔요.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내용이 나온다고. 기가 막힌 내용들이 뒤지게 많이 나요. 근데 이것을 먼저 알아놔야 할 수 있어. 그래서 경매는 이것만 알아놓으면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언양육체 찍고 있죠? 유튜브에 올려놓고 이거 이대로. 그러니까 좀 보셔서 아 이렇게 하면 되구나.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라고 궁금한 나오죠. 그럼 가지고 와서 물어보고 이 방식으로 했더만 이건 안 되네. 그럼 여기에 사건 번호 물어놓고 아 저것은 저래서 저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실력이 나도 모르게 붙 적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근데 여기 하다 보니까 이것이 경매 거의 이것만 알아도 80% 입찰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없지요? 자, 여기에서 잠깐 되돌아가 봅시다. 경매 절차 알 필요 있어 없어요? 영어는요? 아무것도 몰라도 물건만 잘 보면은 입찰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근데 시중의 책상 천편일률적으로 1장 경매란 무엇인가, 2장 경매 절차는 무엇이고, 3장 용어, 거기까지 들어오면은 여러분께 다 잠자. 뭔 말인지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저걸 놓치는 것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여러분 공부할 때 물건 저렇게 입찰 돈 버는데 꼭 정말 이런 말씀 드릴 죄송한데 저 유튜브 올리면 전국 사람 다 볼 겁니다. 경매 선수도 보고요. 저 새끼 미쳤다 할 거예요. 미쳤다 상관없어요. 저는 미친놈이니까. 멋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21년 전에 여러분과 똑같이요. 지금도 그 책들이 있어요. 제 방에. 경매나 책이라는 책은 거의 버려본 책도 상당 다 똑같대. 여 사람이 지은 책, 여 사람이 짜집게 하고, 여 사람이 짜집게 하고, 저 사람이 또 옮겨짓게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수강하신 분들이 경매 책 사들고 와서 공부하면 다 그만두고 다시 오더라는 것이. 부탁드립니다. 답 나오죠? 이것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뭐예요? 답이에요. 뭐 알겠죠? 근데 여러분께 이걸로 끝난다고 방심하면 안 돼. 여기에 임차인이 꼭 개인만 있을까요? 법인도 있고. 꼭 전이만 할까요? 전세권도 하고. 여기에 꼭 근거가 있을까요? 가압류도 있고. 꼭 학증일자를 배당료가 할까 안 할까요?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고. 학증일자 받은 게 있고 안 받은 게 있고. 학증일자를 받았는데 근데 먼저 게 있고 나중에 있고 같은 경우 있고. 별의별 유형들이 수천여 개입니다. 그래서 이 악구에서 출발해야 돼.